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한정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해 주시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사용된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지 않을 때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나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어요. 최근 전자신고 활성화와 국세청 자료 분석 기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관련 조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자금 출처 조사는 쉽게 말해 납세자가 특정 자산을 구입할 때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근 고가의 금융상품이나 주식 투자 자금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정보 분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장 이체 내역을 받은 뒤 고액의 현금 거래를 분석하여 자금 이동 흐름을 분석합니다. 네, 여기에 추가로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 현금 거래 또는 의심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금 세탁이나 탈세 혐의가 있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FIU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자료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 신고된 소득 대비 자산 증가가 과도하게 크다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 추정 제도도 국세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이를 대여금으로 소명하는데요. 실제로는 증여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여금으로 소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 지급 여부를 통해서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된 빅데이터 분석 기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동차 구매, 금융상품 투자 내역 등 광범위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자산 증가 패턴을 찾고 이를 근거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바로 PCI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에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비를 보이는 경우 이를 다양한 방법과 전산 자료로 검토하여 소득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을 미신고하였거나 매출 누락을 하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인 납세자가 고가의 차량이나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 PCI 분석을 통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PCI는 개인이 실제로 지출한 소비 항목의 규모를 분석하는 지표이며 단순히 소득 대비 지출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 항목의 특성, 빈도, 금액 수준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 간의 괴리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득 수준이 낮은 납세자가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고급 아파트 전세금 등을 마련한 경우에도 PCI 정보 분석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CI가 중요한 이유는 납세자의 소비 행태가 결국 자금의 사용처이자 자산 취득의 단서로 제공하기 때문이며 국세청은 PCI를 통해 일반적인 소비 패턴을 벗어난 지출을 분석하고 이를 단서로 하여 자금의 실제 출처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처럼 PCI를 통해 납세자의 실제 소비 능력을 파악하여 자금 출처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SNS나 온라인 정보도 중요한 조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고가 자산 구매나 호화로운 소비 생활 등의 정보가 실제 신고 소득과 불일치하는 사례를 국세청에서 발견하면 조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 유명 연예인이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이나 명품 등을 자주 구매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위에서 설명하신 방법 외에도 현금 흐름 추적 조사 기법이 중요한데요.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면 ATM이나 은행 창구에서의 현금 인출 및 입금 내역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현금 거래의 진위성을 파악합니다. 현금 거래는 특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따라서 자산을 취득할 때 가능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이체 기록을 남기고 현금 거래가 불가피할 때에는 명확히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관심이 높은데요.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계좌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있어서 납세자가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한우라도 5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 정보를 매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의 자금 출처를 검토하고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한 계좌를 추적하여 조사하고 과세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소명을 통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명한 금융거래와 정확한 신고가 최선의 예방책이며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신속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와 같은 복잡한 세무 이슈는 전문가의 세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평소 세무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여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세무사가 대표님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증여나 대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요. 상담을 할 세무사가 없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대표님께 맞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정훈 세무사 박지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